이번 시간에 우리 기타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데이터 추가하기 하고 나왔죠. 얘는 기존에 이제 데이터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요걸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앞에서 차트 1이라는 그 시트를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차트가 있죠. 여기서 지금 공제액이 있고 우리 지급액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먼저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파란색 막대기를 선택하게 되면 파란색 막대기가 우리 공제액이죠. 파란색 막대기를 한번 선택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공제액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액이 우리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 막대기를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싹 다 이제 삭제가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지급액을 추가시키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을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줄 거예요. 데이터 선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이요. 여기서 범례 항목 계열을 이제 추가하겠다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계열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시트 우리 섹션 103이죠. 요 시트로 먼저 찾아가고 거기서 우리가 지급액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지급액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줘요. 그리고 다시 요 아이콘을 다시 한번 더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계열 값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중괄호 1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 싹 다 이제 지워주고 그리고 지급액이 들어있던 그 범위 있죠. 이만큼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계열 편집으로 들어와서 계열 추가해서 지금처럼 계열의 이름과 계열의 값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지급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에다가 지급액을 추가를 시켜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섹션 103 이 시트로 일단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제액을 내가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공제액이라고 해서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요. 범위 지정하고 나서 컨트롤 C요. 컨트롤 C가 우리 복사하는 거였죠. 이렇게 이제 복사를 시켜놓고 해당 차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붙여넣기가 되면서 지금처럼 공제액이 이렇게 차트에 추가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차트를 먼저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의 데이터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그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범례 항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버튼을 이제 클릭한 다음에 추가할 그 계열의 이름과 데이터의 범위 그걸 이제 마우스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추가할 그 데이터 범위를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차트를 선택하고 우리가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이라는 걸 이제 추가하는 거 나왔어요. 추세선이라는 거는 우리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변화 추세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그 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좀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파란색 막대기 있죠? 이 파란색 막대기에다가 내가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일단은 파란색 막대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번 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차트 요소 추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킬 건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업슴도 있고 선형이다, 지수다, 아니면 선형 예측이다, 이동평균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추세선을 내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선형을 추가시키겠다라고 하면 선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내가 또 요 파란색 막대기에다가 추세선을 또 추가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또 똑같이 우리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추세선이라고 있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타 추세선 옵션을 땅 하고 내가 찍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추세선은 옵션이다 라고 해서 지수다, 선형이다, 로그다, 다항식이다, 거듭제곱이다, 이동평균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이제 선택한 건 이제 선형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거듭제곱을 이제 표시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거듭제곱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듭 제곱이 이제 추가되면 여기서 추세선 서식 창 요거 이제 X 버튼으로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파란색 막대기에 두 개의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요. 만약에 내가 노란색 막대기 여기다 추세선을 추가시키겠다. 그랬을 때 노란색 막대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추세선 추가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추세선 그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동평균이다. 요걸 이제 찍어 볼게요. 요거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동평균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추세선 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노란색 막대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추가시켰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삭제하고 싶어요. 추세선을 삭제할 때는 해당 추세선을 먼저 선택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삭제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노란색 막대기를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세선 추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항식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수식을 차트에다 표시해 달라.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추세선에서 이제 사용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짜잔하고 나타나요. 요런 것도 이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키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었죠. 추세선을 내가 표시할 그 데이터 계열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추세선에서 내가 이제 적용할 그 추세선을 내가 직접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이제 찾아간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추세선을 먼저 선택해 주고 거기서 맨 밑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 창이 화면상에 떴죠. 거기서 이제 내가 적용할 그 추세선을 내가 직접 이제 선택해서 추세선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추세선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계열을 내가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거기 메뉴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추세선 추가 요걸 이제 선택하면 이제 추세선 서식 창이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적용할 추세선을 내가 선택해서 추세선을 이제 내가 추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추세선의 이제 특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세선의 종류에 보게 되면 선형이다, 로그다, 다항식이다, 거듭제곱이다, 우리 지수다, 이동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총 6가지 우리 추세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추세선을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는 내가 차트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 추세선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우리가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추세선 서식창 화면 오른쪽에 떴을 때 그때 추세선 옵션에 보게 되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 요게 있었죠.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추세선에서 사용된 그 수식이 차트에 짜잔하고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은 우리 3차원 차트가 됐든 방서형이 됐든 원형이 됐든 도넛형이 됐든 아니면 표면형 차트 이런 차트에서는 추세선을 추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켜서 2차원 차트를 내가 만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내가 3차원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추세선이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 특징은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추가할 수 없는 거, 추세선을 어디서 못 쓰는지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2차원 차트에서 내가 추세선을 추가를 시켜놨는데 그걸 이제 3차원으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 우리 추세선이 이제 자동으로 제거가 된다. 요런 것들 이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이제 표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세선에서 사용한 그런 수식도 우리가 차트에다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회전하기에서 회전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얘는 이제 3차원 차트에서 우리 가로축과 세로축의 방향 그리고 원근감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 우리가 이제 3차원 회전하기 요걸 이제 이용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차트 영역에서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짜잔하고 뜨고 거기서 이제 3차원 회전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켜놨는데 이 차트의 종류를 3차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죠.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세로막 대용으로 좀 변경 좀 시킬게요. 세로막 대용을 찍어주고 우리 3차원 묶은 세로막 대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좀 누르겠습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아까 우리 2차원 가로막 대형일 때는 우리 추세선 제가 이제 추가시켜 놓은 게 쭉쭉쭉 있었는데 3차원으로 이제 변경을 시켰더니 추세선이 싹 다 이제 자동으로 제거가 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3차원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 3차원 회전하기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3차원 회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차트 영역 서식이다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3차원 회전하고 나타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Z 회전이다, 원근감이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가로축에 이제 회전이 됐든 세로축에 회전이 됐든 원근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크기 자동 조정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높이를 가로축의 길이에 대한 그 비율로 자동으로 이제 조절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높이를 내가 이제 변경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크기 자동 조정 요거 이제 체크를 이제 해제하게 되면 높이를 이제 내가 사용자가 직접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하고 20도에 이제 15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50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X축에 이제 회전을 이제 50으로 바꾸고요. Y축의 회전은 이제 3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0으로 바꿨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회전하고 내가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기본 회전값 X는 이제 20도, Y는 15도. 그렇게 이제 X축하고 Y축의 회전값을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게 우리 기본 회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차원 회전하기라는 거는 3차원 차트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죠.
해서 우리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3000 회전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 3000 회전에서는 가로축이다, 세로축이다, 아니면 원근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조정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크기 자동 조정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높이를 가로축의 길이에 대한 그 비율로 자동으로 이제 조절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 체크 해제, 자동 크기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이제 해제하게 되면 가로축의 길이에 대한 그 비율을 적용한 그 높이를 사용자가 직접 이제 조정할 수 있더라.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해서 기본값이 이제 20도, 15도인데 사용자가 이거를 20도, 15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바꿨어요. 바꿨다가 내가 기본 회전이다,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원래대로 기본값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요. 그때 이제 기본값이 가로가 이제 20도, 세로가 이제 15도요. 그래서 우리 차트가 이제 3차원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3차원 회전하기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추세선에 관한 문제, 그리고 3차원 회전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각각 뭐가 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추세선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